안녕하세요. 24살부터 미국 주식하고 있는 준수상가입니다. 벌써 입사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작년 1월 6일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1년도 지났고 제 계좌를 기록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 계좌를 공유를 하고 1년 동안 1,800만 원의 자산을 모은 과정과 경험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제 연봉은 밝힐 수는 없지만 근무를 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봤자 결국 사회 초년생이고 제가 뭐 자격증이 있다거나 학벌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냥 평범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2020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코로나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할 수 있고 그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1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친구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또 격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에 일하는 경우도 빈번해서 친구들이랑 시간도 안 맞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영업하는 곳도 없어요. 좋게 생각하면 쓸까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만도 않아요. 돈을 안 쓰려고 해도 어딘가에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주가랑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녹아내리는 계좌를 가만 지켜볼 수가 없어서 취미를 하나 가졌거든요. 그게 또 게임인데 거기에서 핵과금 유저였을 정도로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도 제가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절실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예 안 쓸 수 있는 돈이었겠지만 손절없이 버텨낸 잔고를 보면 뭐 후회가 되는 일은 아니에요. 뭐 그 게임사도 운영하는 모습이랑 퀄리티를 보면 저도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게임사가 상장해준다고 하면 정말 주주로서 매수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분들도 괜찮으시다면 주가가 하락할 때 하염없이 계좌만 바라보지는 마시고요. 조금은 돈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푸세요. 괜히 부정적인 소리만 들리고 그 동요돼서 손절하는 실수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질 못하는데 본인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갖고 있지 않으면 끙끙 앓으면서 주식 투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계좌부터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짠! 1년 동안 제가 모은 자산은 1,820만 원입니다. 1월 9일에 캡처를 했고요. 자, 보시면 매입 금액이 1,480만 원으로 보이시죠? 생각보다 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사실 환율 때문에 마이너스 10% 정도 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원금 1,600만 원 정도 순수하게 월급으로 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2월의 일이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부터 했으면서 그것밖에 못 벌었냐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완전히 주린이었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그 대폭락하기 전에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라서 2월에서 3월 동안 코로나 하락을 직격탄으로 맞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매매 내역을 공개하는 한 편을 좀 다뤄보고 싶네요. 저도 초심자의 행운이 있었고요. 자신감도 지나치게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루에 마이너스 7% 빠지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하락을 지켜보면서 제 계좌가 서서히 반토막이 나고 있었죠.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도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비록 하락장에서 200만 원을 잃었지만 나는 어차피 1억을 모을 남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입장에서 지금을 바라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2%밖에 잃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이거는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식을 접어야지 나는 몇백만 원을 잃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 하락장을 버티고 나면 나는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역시 주린이였는지 조급함이 좀 있었어요. 저는 초심자의 행운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부모님한테 주식을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부모님은 저를 걱정도 하시겠지만 한편으로 기대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도 빨리 성과를 내고 싶었고 조급함이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다녔죠. 근데 문제는 너무 주린이어서 종목을 보는 안목은 있어도 그에 걸맞는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큰 돈을 벌려면은 안목도 중요한데 역시 그 인내심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팔고 나서 오른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 엄청 오르더라고요. 다 제 돈이 아니죠. 제가 가질 수 없는 돈들이었어요. 그렇게 떠나보내니까 오른 주가들을 보면서 잔고에 남아있는 우량주들을 좀 보니까 얘네들이 더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뒀을 뿐인데 얘네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은 거예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5월, 6월 정도에는 그냥 우량주 적립 투자로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복구가 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주식 경험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저랑 차트를 지켜보시더니 이게 돈이 된다라는 가능성을 보셨나봐요. 투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때 느꼈던 게 저는 가정교육은 위에서 아래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느꼈어요. 이게 단순히 제가 부모님을 가르쳤다는 그런 건방진 건 아니고요. 정말 가족은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구나. 어떤 변화를 내가 이끌어낼 수도 있구나. 그런 걸 느꼈다는 의미예요.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예전에 올렸던 영상처럼 계좌에 1,000만 원 수익이 찍혀있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주식으로 1,000만 원이 벌릴 수 있다는 걸 24살에 경험을 한 거예요. 단순히 100만 원으로 30% 수익을 내는 것보다 1,000만 원으로 3% 수익을 내는 게 더 쉬운 것처럼 원금이 클수록 좋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고 돈을 모을 이유가 더 분명해진 거죠. 다만 이건 9월까지의 일이었고요. 문제는 10월부터 11월까지예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제가 게임에 쓰느라 2달 동안 매수를 안 했잖아요. 환율은 환율대로 떨어지고 주가도 쭉쭉 떨어지는데 수익 1,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걸 목격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아니 중간에 팔았어야지 그거를 왜 끝까지 쥐고 있냐. 어깨에서 팔아서 무릎에서 다시 주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좀 참아낼 필요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그랬더니 아니 단순히 제 돈만 있던 것도 아닌데 부모님 목도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떨어지는데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부모님께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잘 아실 거예요. 아들이 매일 주식 얘기하더니 요새 거실로 안 나온다고. 분명히 이 기업이 미래의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것이 저는 그렇게 보이고 믿어요. 그런데 부모님 목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 주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젊은 애들이 유망산업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고 부모 세대가 유망산업이라고 바라보는 게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떨어져 있는 주가를 서로 얘기를 해봐야 대화가 부정적인 미래를 그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대화하다가 아버지가 다 팔고 정리하자 결심하고 말을 꺼내면 원하지 않는 가격에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에서도 이런 투자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부정적인 상황에서 의논하는 걸 제가 피하고 싶었던 거죠.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게임으로 도피를 한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떨어지면 더 사야지라고 말해주시고 별말 없이 기다려주신 점이 정말 감사하죠. 어떤 부모님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떨어지니까 아이고 오늘 떨어졌다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시고 빨리 팔아라, 떨어지기 전에 팔아라 그러고 뭐 몇 개월 뒤에 이게 또 다시 올라가 있으면 그때 왜 팔았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게임에서 이제 핵 과금 유저를 하면은 사실 더 즐길 게 없는 경지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슬슬 이제 인생을 돌아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접속 수가 좀 줄어들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좌도 좀 열어보니까 아니 환율이 떨어져서 그렇지 주가는 어느새 복구를 했더라고요. 나스닥도 전고점을 넘은 거예요. 제가 12,000 정도에서 이렇게 게임에 빠졌는데 돌아오니까 13,000에 가 있어요. 뭐 완전 방치한 건 아니고 틈틈이 기사는 챙겨봤어요. 단지 매수를 안 하고 돈을 게임에 써서 그렇지. 큰 조정을 지나오고 나니까 느낀 점이 있어요.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저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누구라도 이 가격 이하로는 안 팔려고 하고 누구라도 이 가격 이상으로는 안 살려고 하고 그거를 본 거잖아요. 저점과 고점을. 그걸 보니까 제 나름대로 요번에는 어느 가격대에 사야겠다라는 그런 나름의 기준이 잡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기준으로 애플 100달러에 매수할 수 있게 해준다면 솔직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애플은 120대에서 130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125에서 130달러 정도에는 살만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적정가를 구하고 대출해서 몰빵해서 투자하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분 계시면 패가망신이에요. 대출 몰빵은 2월 3월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누가 대출을 내줬어도 안 됐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다행이었죠. 못 모르고 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렇게 저는 이제 게임에 대한 지출 그만하고 다시 돈을 모으기로 했고요. 12월에 월급 받았는데 환전을 했어요.
제가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2월에는 환율이 125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1080원대니까 엄청 싼 거잖아요. 그리고 쉬었던 2달 동안 다른 종목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이 가치가 변한 게 아니면 그냥 거기서 사면 되잖아요. 마침 애플이 38주 있어서 그냥 개수가 이쁘지 않으니까 130달러에 12주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투자할 종목은 이미 정해놨고 기업의 가치가 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애플 50주를 완성을 했고요. 보기 좋죠. 이렇게 저는 2020년 24살을 마무리했고요.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못해도 제가 4년만 더 있으면 1억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못해도 20대 끝자락에는 한번 만져보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투자하면서 자산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